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어제 장이 시작하자마자 파월 연주장의 잭슨홀 발언이 있었습니다. 잭슨홀 발언이 있자 미국 증시는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테슬라는 무려 6%대 급등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가 보여줄 기술들을 보면 정말 슬프고 놀랍고 재밌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어요.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뚝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PPI 지수라든지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이후 이렇게 뚝 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 무려 1.88%나 오르고 다우지수가 최근 좋죠. 다우지수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엎으면서 1.89%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역시나 잭슨홀에서 파월 연주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솔직히 잭슨홀 미팅이 있기 전까지는 좀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PPI 지수도 높게 나오고 소매 판매도 높게 나오면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뚝 떨어졌었어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었습니다. AI 스타트업들이 과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닷컴 버블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닷컴 버블 때 2000년대 초반이었죠. 나스닥 주가가 무려 고점 대비 80%나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러면서 최근 나스닥이 일주일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일단 어제 방송에서 반등이 필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월 연준의장이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 자, 하지만 파월 연준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는 많이들 예상은 못했어요. 그간 보여준 파월 연준의장의 입장을 살펴보면 그럴 법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지속해서 파월 연준의장을 압박을 해왔었어요. 파월 연준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늦장을 부리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왔지만 그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속해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파월 연준의장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우리 시간 금요일 저녁 11시경이었죠. 파월 연준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있었는데요. 연설이 있자마자 월가에서는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전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요. 나스닥도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는 역시나 약세를 보여줄 수 있겠죠. 달러도 약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달러가 약세해야지 미국의 제조업이 더 부흥할 수가 있겠죠.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국채 금리도 뚝 떨어졌고요. 금리에 민감한 건 역시나 암호화폐도 있죠. 가상자산도 일제히 급등을 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있기 전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어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나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나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올해 단 한 차례 금리 인하만 필요하다라는 듯한 매파적 발언을 했지만 역시나 끝판대장은 파월 연준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파월 연준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자 일단은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어제 70%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 84%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미국 고용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일단 8월 1일에 발표되었던 7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미국 전체 실업률은 4.2%로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파월 연준의장 역시 잭슨홀 발언에서 고용시장은 최대 고용에 근접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실업률 수치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신규 고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8월 1일에 발표되었던 비농업 고용지수에서 6월달 수치가 굉장히 안 좋게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6월 수치가 신규 고용이 14만 7천 건이 나왔는데 8월 1일에 7월달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게 14,000건으로 수정이 되어버렸어요. 지난해 월 평균 신규 고용이 16만 8천 명 수준이었는데 이게 거의 10,000명대로 떨어졌다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7월달 수치 역시 7만 3천 건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예측치를 크게 하회를 했었죠. 자, 이렇게 얼토당토안한 수치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고용통계국장을 전격 해임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겼을까요? 이러한 고용 상황을 더 고려한 나머지 파월 연준의장은 최근에 관세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보다는요, 역시나 고용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관세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만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역시나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겠죠. 디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한들 고용 상황이 안 좋으면, 즉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얇아진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뜻이 되겠죠. 파월 연준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월가 전문가들에게 따르면 예상보다 훨씬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해요. 드디어 9월 달부터 다시 한번 통화 정책의 완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가장 유력한 결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연내 최소 2차례, 많으면 3차례까지도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나스닥은 1.88%나 올랐고요.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엎었습니다. 솔직히 나스닥보다는 좀 느리긴 했었죠. 다우지수가 키 맞추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크게 오른 주식들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무려 6% 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른 주식들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테슬라는 경기 민감 업종이자 나스닥 기술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인데요. 뭔가 주가를 부양시켜서 유정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대부분의 자산들이 지금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최근 시장의 하락과 함께 테슬라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상단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상승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었는데 시장 때문에 제동이 걸렸었어요. 일주일 넘게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파월 연준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오늘 무려 6% 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340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주주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자체적인 펀더멘털은 강화가 되고 있어요. 일단 테슬라 사업의 아직까지 80%를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가 2분기 들어서면서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도량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중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제품이 속속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 Y 6인승 버전인 모델 Y L이 출시하자마자 4만 대의 예약이 접수가 되었고 보증금이 환불 불가이기 때문에 이 오더는 찐 오더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 모델 Y L이 단 3일 만에 5만 건이 접수되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보여줄 앞으로의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보택시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을 거듭하고 있고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초대장 없이 로보택시를 탈 수 있게 될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미국인 절반이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국 15개 주에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예언처럼 도로의 모습이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특히 내년이 되면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 전용 모델도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에는 굵직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월드컵이 있고 2028년에는 LA 올림픽이 있어요. 아마 내년 월드컵에서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로보택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8년에는 이제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옵티머스도 미국에 와서 많이 구경할 수가 있겠죠. 미국에 와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피지컬 AI 세상을 경험한 글로벌 관광객들이 이제 자국 내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FSD 사용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미 연내에 여기 보이는 국가들의 FSD 출시가 강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이러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서 로보택시의 활약상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적으로 테슬라의 사업이 확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되면 FSD 버전 14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FSD 버전 14는 Unsupervised FSD, 즉 비감독 FSD의 근간이 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진정한 완전 자율주행 세상을 연말이면 이제 만나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미국 현지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를 사용하고 계신 고복길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 여행을 가서 현지에서 800km를 FSD 버전 14도 아닌 13으로 주행을 해보고 느낀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카페에서 인용한 글이 되겠고요.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 관점에서 직접 경험한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고복길님은 20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갖고 계신다라고 해요. 자, 일단 내비의 목적지만 적으면 운전을 아예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아예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처음부터 목적지까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목적지에서 주차장 선이 확실하게 그어져 있지 않으면 좀 곤란해 한다라고는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보택시는 목적지 근처까지 데려다 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되지만 FSD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 차주에 의해서 소유가 되고 있는 일반적인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주차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역시나 주차는 인간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자, FSD의 모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Chill, Standard, Hurry라는 모드가 있는데, 기본 모드인 스탠다드만 선택을 해도 끼어들기를 얌체처럼 굉장히 잘한다라고 해요. 벌써 인간과 같은 운전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너무나도 잘하니까. 자, 허리 모드는 엄두도 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좀 무서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전방 주시만 잘하면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으면, 자, 아직까지는 슈퍼바이스드 FSD죠. FSD 사용에 영향은 주지 않지만 운전자를 인지할 수 없다라고 한 번씩 말한다라고는 해요. 어쨌든 대다수의 운전자들보다 운전은 잘한다라고 하고요. 막다른 길이나 공사 차량들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차선을 바꾸고 피한다라고 해요. 야간에도 운전을 잘하고, 역광 상황에서도 카메라의 시야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운전을 그래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합니다. 차선을 놓치는 법이 없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정말 인간처럼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게, 미국에는 마을, 그러니까 빌리지마다 게이트가 있는 곳이 있죠. 이 단지 안으로 들어갈 때 게이트 앞에서 대기 이후에요, 게이트가 열리면 출발하는 똑똑함을 보여준다라고 해요. 자, 여기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FSD 버전 14가 나오죠. 이게 나오면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운전은 재미를 위해서만 하는 과거의 유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해요. 자, 요새 필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쓰는 사람 없죠?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만 그러한 카메라를 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상황이 온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운전에 있어서도. 자, 그리고 차량에 설치된 그록을 사용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록에는 5명의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고요. 취향에 맞게 고르면 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독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까지 굉장히 잘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점은 중간에 통역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 차량에 FSD가 뿐만 아니라 그로까지 설치되어 있으면 미국인, 중국인, 한국인, 스페인 사람까지 타고 있다라고 해도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중간에 실시간 통역을 해주기 때문이죠. 자, 이제는 실시간 통역해주는 일자리도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것들을 겪었을 때 이제는 정말 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초대형 배터리를 탑재한 휴대폰에 누군가 바퀴를 달아놓은 것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분께서는 운전 경력 20년 이상인데 솔직히 자기보다 운전을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프고 놀랍고 재밌고 무섭다라는 점을 느꼈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세상이 정말 코앞에 당도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트럼프 임기간 보여줄 것이 많고 주가 상승이 충분히 클 수 있습니다. 아트론 TV 함께 하시면서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 함께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트론 TV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트라운 TV 멤버십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